시작 해야 돼. 잠깐 여기 오늘 시작부터 결석자가 조금 많아서 좀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잠깐 어디였지? 일단 왔네. 자, 일단은 하하하하하하 잘 있었어요. 미안. 자, 일단 수학 2를 한번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좀 볼게요. 수학 2는 대단원으로 따지면 크게 3개 대단원으로 있고요.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항함수의 접근법.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대단원 3개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 대단원에서 1단원이 그냥 함수의 극한, 리미트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리미트라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연속. 연속이라는 용어는 뭐 들어본 친구는 뭐 알겠지만 뭐 처음 들어보는 친구는 근데 연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단어 자체를 모르진 않겠죠. 말 그대로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뭐 근데 수학적인 표현이 다른 게 있기는 하니까 그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단원 다함수의 미분법이 작게는 총 4개의 대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함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도함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 2, 3 도함수를 참 많이 활용합니다. 되게 많이 활용해요. 자, 그 다음에 다함수 접근법은 총 3개의 소단원으로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가 부정적분. 적분인데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활용하는 걸로 나오고요. 이때 좀 중요 포인트를 잡자면은 처음에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우기 이전까지는 어떤 극한의 개념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게 아마 좀 생소하고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나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좀 절정을 느끼게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이 식이 복잡해져요. 식이 많이. 근데 그거는 극한과 관계된 식이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 도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미분법을 배우는데 미분법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그 미분법 이용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따로 쓰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활용해서 문제를 그냥 풀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좀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극대라는 용어랑 극소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랑은 조금 달라요. 최대 최소랑은. 그래서 이걸 좀 배우고 나고 사실상 도함수 활용 3까지 나가면은 크게 어려운 거는 이제 다 지나간 상태가 돼요. 부정적분은 완전히 쉬어가는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정적분에서 뭔가 생소한 것들 몇 개 배우다가 정적분 활용해서는 그냥 살짝 식만 좀 복잡해지고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좀 높게 풀린대요. 그러니까 앞을 정말로 꼼꼼하게 연습을 하면은 뒤로 갈수록 안녕. 자, 여기 있어. 자, 앞부분을 꼼꼼하게 간다면은 뒤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해질만 한데 앞부분이 만약에 너무 안 되잖아요. 앞부분이 안 되면은 뒤로 갈수록 진짜 우주 가요. 진짜로 우주 가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 요거 첫 단원인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극한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설명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워낙에 깊이가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얘는 잘 생각해 주기 바랄게요. 자, 일단 뭐 극한을 미리 한번
본 친구도 있지만 수투를 지금 한 번씩은 좀 끝낸 친구들도 좀 있고 아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좀 그런 상태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들어본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할게요. 꼼꼼하게. 자, 일단은 용어, 기본적인 용어를 좀 볼게요. 리미트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한대라는 용어. 그러니까 인피니트 약자고요. 이거 메비우스 띠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메비우스 띠 갖다가. 그래서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가 영원히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커지고 있는 거. 왜냐면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생각을 못 하죠. 숫자의 끝이라는 거. 자, 리미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영문으로는 그냥 리미트, 뭐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한이라고 얘기. 튀어나왔네.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하하하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I랑 T를 좀 빼서 그냥 L, I, M만 그냥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뭐 물론 꼭 무한대로 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숫자로 보내기도 해요. 어떤 특정한 숫자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만약에 어떤 fx라는 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라고 하는데 이때 리미트를 보내볼 겁니다. 극한. 이때 x라는 변수 자체를 어딘가로 보내는 거예요. 어딘가로. 어디로 보내볼까요? 그냥 한 3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3 정도로 보낸다 라고 친다면 얘는 fx라는 어떤 식이 x를 3으로 보낼 때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인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x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아이고 목이 이상해. 3,3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3으로.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3이 되지는 않습니다. 3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죠?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한없이 가깝게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fx라는 게 선이잖아요. 선은 확대를 정말 많이 해보면은 그냥 점들이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이 점의 논리는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의 논리. 근데 나는 그냥 써요. 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점으로 그냥 봐요.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나오질 않아요.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점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정말 확대의 끝을 했다. 현미경의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냥 점들이 보이더라. 딱 정확하게 3이 되는 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붙어있는 점, 그 다음에 왼쪽에 붙어있는 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러면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졌다 라고 한다면 3에 한없이 가깝지 3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3은 아니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은 목소리가 왜 이러냐? 확대로 엄청나게 해서 보니까 3은 아니지만 3에 제일 가깝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의역에서는 2개 나오죠.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고 왼쪽에서 하나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관련된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얘를 극한은 극한인데 오른쪽 극한,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왼쪽으로의 한없이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왜? 제일 가까운 애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엄마는 그래 해도 돼 하는데 아빠는 아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에 따라가야 돼요?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합니다. 둘이 같은 값을 갖지 않으면 진행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우극한을 본다 그러면 어때요? 3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이에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큰 값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극한을 보내기는 하지만 3보다 조금 큰 거, 그 큰 거를 그냥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무한소라고 얘기해서 뭐 0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고요. 현행 교육 과정으로는 그냥 3 플러스 정도로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거예요. 그냥 점 수준으로 큰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실제로 점은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점일 뿐이에요. 점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일 뿐이에요. 괜찮죠?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점으로 나타냅니다. 괜찮죠? 3 플러스 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 플러스 점이라고. 자, 그러면 그때의 어떤 함수값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 것도 또 봐야 된다 그랬죠? x가 3-로 갈 때의 함수값.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보다 조금이라도 큰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 자체도 어때요? 얘 정확하게 3,3이잖아요. 얘는 3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3보다는 크죠. 얘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함수값을 놓고 본다면 얘도 3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3 플러스로 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이 안 나와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얘도 어떠냐면은 원칙상은 3 플러스예요. 괜찮나요? 3 플러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답을 작성할 때는 3 플러스로 안 봐요. 왜냐면은 이 극한 값은 뭘로 보냐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 특정시킬 수 있는 값. 3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직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3보다 크지만 3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는 3 플러스로 생각해야 돼요. 3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3이 아닌데 얘는 3보다 조금이라도 큰 건데 3으로 봅니다. 괜찮나요? 3으로 봐요. 왜냐면은 오른쪽 점 같은 경우는 3보다 조금 크지만 그래도 얘는 3에 한없이 가깝죠. 3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얘를 3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3으로 수렴한다. 괜찮죠? 그래서 수렴하는 값으로 우리는 극한값을 인정을 합니다. 괜찮죠?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3이 되는 게 아니고 3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간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3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값은 3보다 조금이라도 작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작아요. 정말 미세하게라도 작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y값,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인데 3보다 조금이라도 작겠네요. 그래서 원칙상 얘는 3 마이너스로 봐주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냥 3으로 봅니다. 극한값이라고 하면 어떤 끝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결국에 3보다 조금이라도 작네. 그치만 걔는 3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3으로 보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어때요?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아,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지금 리미트 우리가 정의역을 어딘가로 보낼 거예요. 어딘가로 한없이 보내는데 그게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내는 것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특정 값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어떤 fx라는 식에 관련해서 얘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때 요 케이스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런 어떤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본다 그러면은 a보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a보다 큰 지점에서의 극한값과
A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지점에서의 극한값.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오른쪽 극한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왼쪽 극한이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봅니다. 그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뭐 무한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쪽에서 수렴을 안 하는 경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할 겁니다. 그래프가 조금 많이 보지 못하는 상태의 그래프. y는 x로 나오는 게 있기는 합니다. y는 x로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나머지가 그냥 상수함수 0으로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정역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요 값이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 x라고 칠 때 2,2가 되겠죠. 2,2가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등장을 하고 x가 2보다 큰 경우는 0으로 등장하는 이런 특이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리미트 x를 2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의 그런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냐? 그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때요?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정의역이? 그러면 2는 아니지만 2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괜찮죠? 자, 그때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서 본다면 자, 이때 이 우극한은 지금 얼마로 가요? 얘는 그냥 0으로 나와요. 괜찮죠? 자, 이때 참고로 2의 우극한은 0인데 이게 정수값 0이에요? 아니면은 0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작아요? 그냥 정수값이죠? 이건 그냥 명백하게 0으로 나옵니다. 정수값 0이에요. 0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0.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좌극한으로 본다 그러면은 왼쪽 2- 지점에서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위아래 y값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함수값은 어때요? 2보다 조금이라도 작겠죠?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요. 그래서 얘는 2로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원칙상 2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2보다 작아요. 2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다는 거예요. 이 미세하게 작다는 걸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2 빼기 0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0만큼 뺐다 막 이런 의미인데 무한소라는 의미인데 그런 게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무한소를 인정을 안 해요. 무한소라는 개념을.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사실상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미적분, 미분적분 요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증명 안 해요. 그 미분법 적분법 할 때 극한 이렇게 증명을 안 해요. 요새 나오는 것들은 현대 미적분학은. 근데 그냥 뭐 얘는 약간 좀 옛날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뉴턴이 하던 유효법에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우린 이렇게 가니까 괜찮죠? 자, 그럼 얘는 2보다 조금이라도 작지만 우리는 2-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극한값은 딱 어떤 값으로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극한값은. 그죠? 2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값으로 가지만 우리는 얘를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2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2로 보는 겁니다. 그거 되게 조심해줘야 됩니다. 성질은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요. 그러니까 극한이 끝날 때까지는 걔를 수렴값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합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합성 끝날 때까지는 계속 2-인 걸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중간에 막 2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값 다른 거 나오기도 합니다. 뭐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좀 이따가. 어쨌거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고. 그럼 어때요?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다르죠. 둘이 달라요. 다르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수렴값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오케이.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잠깐만 5초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렴하는 케이스도 사실상 수렴하면 수렴하지 뭘 또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좀 구분을 합니다.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것도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걸로 나는 좀 구분을 합니다. 이때 C는 컨스턴트, 상수라는 뜻이에요. 컨스턴트 상수. 그러니까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도 이건 그냥 3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경우는 분수꼴로 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모로 0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성질상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선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점으로 볼게요. 왜냐면은 성질상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든 아니면 정수값 0으로 가는 거든 0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극한값 0으로 보는데 실제로 중간에 이게 의미상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정수형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정수값으로 0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모에 절대 못 들어가요. 괜찮죠? 그리고 정수 0인 경우는 100만을 곱하건 1000만을 곱하건 억을 곱하건 얘는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게 극한의 0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극한의 0.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 값이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인데 내가 지금 3으로 보냈는데 x가 0으로 한없이 보냈다. 뭐 그 중에서도 그냥 우극한만 일단 한번 볼게요. 우극한만 한번 본다 그러면은 fx 값 어떻게 될까요? 0? 아니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때 함수값은 어때요? 0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괜찮죠? 얘는 0보다 조금이라도 커요. 다만 수렴값은 0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수렴값은 0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조금이라도 크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도 돼요. 0이 아니니까. 괜찮죠? 실제로 극한값은 0으로 보지만 우리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걸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해버린다 그러면 얘가 수렴할 수도 있어요. 왜?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뭐 물론 티끌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지만 티끌모아 우주가 될 수도 있고요. 티끌모아 태산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좀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더라도 얘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걔는 뭐 극한의 뭐 3이건 아니면 그냥 정수 3이건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자, 근데 이때 정수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정수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정수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뭐밖에 없냐면 X축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외에는 그래? 어떤 3이라는 왜 이렇게 3을 주어지? 자, 얘가 지금 Y는 0 이게 지금 fx라고 쳤을 때 그죠? X축이라고 쳤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라고 한다면 그쵸? 우극한도 좌극한도 어때요? 3보다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인데 이거 그냥 정수형 나와요. 괜찮죠? 얘도 0 나오고 얘도 좌극한의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정수 0 나와요. 정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한정에서는 그냥 정수 0 나오고 만다는 거예요. 괜찮죠? 상수항으로 상수함수로 그냥 x축 등장하지 않는 이상 뭐 그 극한 지점 그 부분의 한정에서만 0으로 가는 거 아니면 걔는 절대로 0이 안 나와요. 정수형이 안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 아니면 안 나와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상수함수만 극한이 정수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상수함수만. 이거 진짜 특이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문제 뒤에 계속 보잖아요. 얘 등장이 거의 안 나와요. 라이트센 정도에서는 아예 등장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이걸로 나요. 자, 그러면 발산이 있어요. 이 발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발산에 관련된 걸 좀 봅시다. 지금은 계속 직선에 관련된 걸로 봤는데 이번엔 좀 곡선에 관련된 거, 분수함수에 관련된 걸로 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y는 fx 건수함수 기본적인 형태 x분의 1을 한 번만 볼게요.
괜찮죠? x분의 1.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x분의 1은 어차피 우리 지금 유리식과 유리함수 했으니까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는 만약에 어떤 뭐라고 잡을까? 2,2분의 1 지점에서 만약에 극한을 보낸다고 친다면 리미트 x가 2로 보낼 때 fx를 보낸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다 봐야 돼요. 그쵸?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건 그냥 예행 연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수렴하는 경우를 그냥 분수함수에서 그냥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도 수렴하는 케이스는 당연히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2보다 조금이라도 큰 지점의 함수값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어때요? 조금이라도 작아요. 아주 미세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뿐, 실제 표현은 그냥 2분의 1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수렴값은 2분의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2 마이너스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겠죠. 아주 미세하게 큽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정도로 생각만 해주고, 수렴은 2분의 1로 한다. 그래서 결국 극한값이 2분의 1로 수렴하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만 사실상 같은 값이면은 우리는 같다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건 이거예요. 얘는 뭘 보려고 한 거냐?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커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영원히 커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저기 무한대를 계속 간다 그러면 얘는 그냥 계속 x값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자, 그러면 이런 커지는 상태에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수가 있어요? 못 따져요. 얘는 그냥 방향성이 단일 방향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없고요. 그냥 영원히 커지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를 하죠. 이 점근선이라는 말 자체가 점점 근접해 가는 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fx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 0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0보다는 아주 미세한 값으로 더 크게 나올 거고요. 다만 우리는 얘를 0으로 인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0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극한은 항상 수렴값으로 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완전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 극한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의 어떤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으로 가네? 그럼 당연히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경우면은 우극한 좌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괜찮죠? 우극한 좌극한. 자, 그럼 이때 얘도 또 나눠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있다 라고 친다면 얘는 뭐예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어때요? 한없이 올라갑니다. 괜찮죠? 영원히 올라가요. 왜냐면 이때 0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점이에요. 괜찮죠? 정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만 0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결국 영원히 증가하는 상태로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얘는 어떨까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지점에서의 함수값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둘이 같은 거야? 둘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해요. 자,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 발산은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만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우극한만 놓고 본다면은 얘는 영원히 발산을 하죠. 위로 증가를 합니다. 영원히 커지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발산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각각이 발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작은 의미의 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아예 발산한다라고 보는 그런 넓은 의미의 발산이 아니고 아예 그냥 뻗어나가는 거. 발산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예요.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진동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렴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다진동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짬통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 뭐 이런 그래프 아까 이거 본 거 있잖아요. 이때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이런 거 그냥 다 진동으로 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다 이걸 진동으로 보는 편이에요. 나 같은 경우도 그냥 진동으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또 딴 데다 뺄 데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왜 이름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냐? 왜 진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참고적으로만. 혹시 사인 그래프를 알지 모르겠네. 미안. 사인이라는 애가 그래프가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동의 어원을 그냥 보기 위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본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이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이야. 이 sin x를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fx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만약에 x가 영원히 커진다 그러면 어때요? 무한대로 가나요? 안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안 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수렴도 안 하는데 어디로 뻗어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 아,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의 어원 자체는 이런 사인파에 관련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뭐 삼각함수가 중요하게 된 이유 자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진동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사인 그래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동의 어원은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부연 설명이었어. 부연 설명.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 극한 기본적인 내용 1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설명만 하니까 재미없지? 잠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기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잖아요.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A단계. 내 웬만하면 A단계 안 푸는데 얘는 A단계 일단 잠깐 좀 풀어봐요. A단계 8페이지까지 한 5분 정도만 직접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따가 몇 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거 두 개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 계산했을 때 결과는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것도 그렇고요?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지. 이제 잘 들어야 돼, 진짜. 그냥 안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걱정했단 말이야. 이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한없이 가깝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니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제일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몇 군데 존재할까요? 확대의 끝이에요. 그치? 앞뒤로 하나씩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 바로 직전 x값으로 놓고는 그게 좌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의 직후가 우극한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좌극한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어때요? 작지. 0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0으로 본다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0보다 그지? 0 플러스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0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얼마로 같지? 0. 그래서 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지고요. 저들이 같을 때만 수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극한값을 수렴값으로 보는 겁니다. 네. 괜찮지? 그 되게 좀 미세해. 지금 이건 내가 지금 답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잘 들어야 돼, 진짜. 이 초반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오케이. 네. 네. 8페이지까지만 잠깐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6페이지는 다 풀린 친구는 그냥 뒤로 넘어가면 되고요. 6페이지 몇 개만 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4번 문제 같은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이 함수 그렇죠? 함수 그래프 그려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점근선이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 나오고 그 다음에 0에서 점근선이 등장을 하겠네요. 분자 양수니까 1, 4, 오면 3, 4, 오면 방향으로 그려지고 그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뭔가 0 근처에서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이건 수렴해요. 되지 않죠?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연속까지 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쓸 수 있지만 아니 뭐 어차피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데 이게 좌칸 우칸이 다를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일단은 차근차근 볼게요. 0 플러스 1 때의 이 값을 본다면 0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얘가 지금 원래 0,1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극하는 걔보다 조금이라도 작겠죠. 함수값 y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작구나.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0보다 조금이라도 아니다. 1보다 조금이라도 크겠구나. 괜찮죠? 근데 이걸 1-1 플러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그냥 1로 봅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극한은 1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정확한 우극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자, 그 다음에 11번? 아니 뭐 이건 크게 어렵진 않겠지? 이해 좀 될까? 그 다음에 저기 7번, 8번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볼게요. 7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 fx가 지금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는 fx예요. y는 fx. 자, 얘가 식이 2-x분의 1이 되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7번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겠냐? 한마디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얘 따라서 계속 문제 이겠죠? 그쵸?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합니다.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으로 가지만 수렴값은 우리가 2로 봐요.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8번이에요. 이게 7번이고 얘는 한없이 오른쪽으로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2로 수렴하지만 2보다 조금이라도 작습니다. 우린 2로 수렴한다고 보는 것 뿐이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1에 대한 건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형태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괜찮나요? 어떤 꼴만 놓고 본다. 이런 값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값이 있지는 않은데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0까지. 한없이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자 한 조각을 서울 시민이 다 나눠 먹어요. 1000만 명이 다 먹어요. 피자 한 조각. 그럼 얼만큼 남을까요? 여기 먼지 한 톨 나올 거예요. 진짜 먼지 한 톨.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없이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0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x분의 1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0 마이너스예요. 그죠? 0보다 미세하게 작은 거예요. 음수예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또 붙였잖아요. 그래서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수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미세한 차이를 봐줘야 돼요. 미세한 차이. 괜찮아요? 그죠? 결론은 이거 맞죠? 결론은 이거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디테일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뒤쪽의 문제가 이런 미세한 변화를 보지 못하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그냥 그래프만 보고 땡쳐도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프가 쉬우니까. 근데 그래프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나 합성함수 나오는 순간 많이 어려워져요. 뭐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거를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과정에 공시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내신은 나온다는 거예요. 내신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뭐 물론 꼭 합성함수만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11번 같은 경우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할 수 있을까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1 빼기 1. 그럼 얘는 얘가 무한대분의 1이에요. 사실상 형태가. 그럼 얘는 얼마로 가요? 얘 0으로 가죠. 0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괜찮죠?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큰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가 아주 0보다 조금이라도 큽니다.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시작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뒤에 가서 진짜 우주 갑니다. 뭔 소린지 몰라요? 진짜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냥 쓰면 안 돼. 고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다 풀었나요? 자, 7페이지도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7페이지도. 이게 절대값 나와서 좀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13, 14번 문제에 관련해서. 자, 일단은 13번 문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13번 문제는 fx만 다루고 있고요. fx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원래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점근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y가 0인 상태에서 점근선을 가지고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방향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뭐 전체 절대값을 씌우건 아니면 분모만 절대값을 씌우건 똑같아요. 괜찮죠? 어차피 분자는 양수니까.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건 그대로 가는데 음수인 거는 뒤집어져서 올라가죠. 이게 y는 fx예요. 괜찮죠? 여기 y는 fx. 자, 거기에다가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fx를 구해라. 당연히 정확한 우칸을 따져야 돼요. 정확한 우칸.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구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의 우칸,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요 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영원히 올라가잖아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어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지점에서의 함수값 놓고 본다면 얘도 그냥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둘이 같네 이러면 안 돼요. 괜찮나요? 이거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 뭐 물론 실제로는 완벽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값은 계속 똑같아요.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값은 똑같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극한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뭐 0.0001 정도라고 하고 여기서 빼는 게 마이너스가 0.00000001을 뺀다면 둘이 약간 조금 그래프상으로는 대칭이지만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한대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무한대는 한없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야 둘 다 무한대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는 특정을 못하니까 어떤 같다라는 표현 자체를 못하는 애예요. 같다는 표현 자체를. 그래서 결론은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니까 그냥 얘는 발산. 그쵸? 다만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작은 의미의 발산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극한도 그냥 무한대, 좌극한도 그냥 무한대. 둘이 똑같은 값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값으로. 괜찮죠? 정답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 맞아요. 답은 무한대요.
답은 그냥 무한대인데 오른쪽 무한대랑 왼쪽 무한대가 같은 값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둘 다 어차피 무한대는 맞아요. 둘 다 무한대는. 그래서 그냥 무한대 쓰면 돼요. 답은 무한대 맞아요. 발산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냥 발산한다라고 표현. 수렴값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극한값은 수렴값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까지만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그냥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 그죠? 이게 13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13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번은 재미없겠다. 17번도 재미없겠다. 아유,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다들. 그래프를 이용해 조사하시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 1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통은 잘 못 그립니다. 보통은 잘 못 그려요. 근데 편의상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절대값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우함수잖아요. 괜찮죠? 왜? fx를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라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라서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그냥 좌우대칭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좌우대칭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모 0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0이 못 들어가니까 그냥 점근선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x에다 무슨 값을 넣더라도 이게 0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4가 안 나와요. 함수값이.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서는 fx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4인 지점을 점근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점 몇 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x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은 1 빼기 4,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4 하니까 뭐 마이너스 4보다 조금이라도 크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4분의 1분의 1이니까 4 빼기 4니까 0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거기다가 뭐 왼쪽 같은 경우도 모르겠으면 그냥 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점 몇 개 집어넣으면 감이 옵니다. 근데 어차피 좌우대칭인 걸 알면 그냥 그려버리면 돼요. 그죠? 요게 지금 y는 fx, 요거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렇죠? 당연히 0의 우극한에서의 함수값 놓고 본다면 이거 무한대로 가죠. 0의 좌극한의 함수값 얘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아니 그냥 무한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발산이에요. 발산.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됐겠지?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발산하는 것들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7페이지에 있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에 관련된 거. 요게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발산하는 거는 그죠? 발산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4분의 1 했어. 이 개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4분의 1 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정말 그냥 극한만 한 거야. 극한만.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 25번부터 30번에 관련된 거. 25번부터 30번을 그냥 이 그래프 보고서는 직접 후다닥 한 번만 풀어볼게요. 25번부터 30번. 질문돼. 질문? 오케이. 이 그래프만 후딱 그리고 갈게.
어디가요? 여기서 이 극한의 조사라고 하는 그럼 이거 발산이 극한값이 없다고 하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둘 다 맞다고 해요. 무한대로 써도 답이라고 하고요. 발산한다고 해도 그냥 답이라고 하고요. 수렴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써도 다 답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도 그럼 만약에 여기 생일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x분의 1이고 여기가 얘만큼은 마이너스 x분의 2여가지고 얘 기울기가 다른데 어떻게든 얘 x를 0까지 보내면요 그럼 이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맞아, 답 똑같아. 왜냐면 우극한은 우극한 대로 무한대로 가고 자극한은 자극한 대로 대칭이 무한대로 가니까 대칭 아니어도요. 어차피 같은 식이어도 좌극한 극한 다르게 본다 그러면은 얘는 극한을 따로 설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때 무한대로 우리가 값을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는 결론은 못 내려요. 무한대끼리는. 그치? 왜냐면 무한대 안에서도 더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을 거니까. 오케이. 심심하지. 심심하지. 오케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당연 25번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점에서의 함수값. 당연히 1보다는 조금이라도 작겠네요. 그렇죠? 1보다는 조금 작아요. 1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1로 봅니다. 그렇죠? 그냥 옆에다가 그냥 성질만 좀 써볼게요. 그렇죠? 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쵸? 얘는 똑같이 1보다 조금 작을 거야. 그렇지만 우린 1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그쵸?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 그쵸? 얘는 영향 없이 들러붙어 있어요. 영향 없이 들러붙어 있는데 걔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수렴하는지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게 딱 아예 없는 지점에서의 값.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지점에서의 값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로 좀 보면은 편합니다. 괜찮죠? 뭐 예측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1 집어넣었을 때 값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1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미세한 차이가 큰 쪽으로 나는 것뿐 0 플러스 하지만 0으로 보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는 사실상 지금 뻥 뚫려 있어서 붙어 있지는 않아요. 얘 바로 오른쪽 원래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끔 돼 있는 지점이 지금 빵꾸 뚫려 있죠. 거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지만 그냥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그럼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당연히 우극한 정확한 다 따져야 되죠. 그렇죠. 특정값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극한 정확한 다 따지니까 둘 다 1이에요. 그래서 그냥 1로 보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1로의 극한인데 1로의 극한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지금 값이 달라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둘은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값이 없다. 아니면은 발산한다. 이건 이렇게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넓은 의 발산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수렴값이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죠? 발산하는 경우는 그 인정 표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까지도 인정을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뒤를 좀 가봅시다. 극한에 대한 성질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유형 문제 몇 개만 좀 봅시다. 이 초반부가 좀 많이 어려워요. 초반부가. 괜히 A단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그러니까 완전 처음 보는 친구가 아닌 경우라면은 뭐 그냥 뭐 라이트쌤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단계 첫 번째 문제부터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좀 많이 힘듭니다. 워낙에 깊이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68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냥 숫자를 넣어도 되나요? 일단은 그래프로 먼저 판단을 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x-이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딱 이 지점을 기준으로 V자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 지점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우극한과 자극한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2의 우극한도 2에 한없이 가깝게 가잖아요.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 가깝게 가잖아요. 다만 2 집어넣었을 때 값 0보다는 조금이라도 큽니다. 얘도 2 집어넣었을 때 값 0보다 조금이라도 커요. 그죠? 자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극한, 자극한 둘 다 0 플러스예요. 다 0으로 봅니다. 아, 같네. 그래서 그냥 0으로 봐요. 괜찮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원래 1참수, y는 x-1한 1참수는 얘는 끊김이 있는 함수예요. 즉 1참수잖아요. x-2만 넣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예요. 괜찮죠?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인데 그 절대값 씌웠다고 그게 막 끊기나요? 안 끊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든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2단원에서 연속단원에서 뭐라 그러냐?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나요? 거기에서 연속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냐? 아, 연속함수에서는 극한값에다가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겠네. 수렴값만 놓고 본다면. 괜찮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 0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다만 우극한 좌극한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미세한 차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은 거고요. 필요할 때는 걔를 써야 됩니다.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거. 일단은 얘는 어차피 절대값 x-2는 2의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걔네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2 집어넣어서 0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얘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괜찮나요? 어차피 그냥 2 집어넣었을 때로 수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괜찮죠? 그냥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수렴하겠지 뭐 수렴값만 본다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필요하면 따지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어쨌거나 기억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봅시다. 니은. 자,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그죠? 이거 아무리 봐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네. 이거 분모가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끊김이 없는 함수라고 친다면 1 집어넣었을 때 값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1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1 빼기 1이니까 0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게 정의가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괜찮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정수형과 극한형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운 걸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얘는 정수형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실제로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라고 한다면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0과 1에서 근을 가지는 거. 한마디로 얘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1의 우극한은 0 플러스 1의 좌극한은 0 마이너스.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건 맞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정수값으로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부호 차이는 있겠죠. 그게 나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의는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분모가 정수형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또 우극한, 좌극한 구분을 해야겠죠. 왜?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둘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한번 구분을 해본다고 친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일단 x로 묶어볼게요. 분자는 어떨까요? 1보다 크죠? 잠깐만. 절대값 내부가 1 플러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은 양수의 음수예요.
얘는 양수죠. 그렇죠?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로 나와요. 우리가 절대값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까? 그렇죠? 절대값 x 했을 때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그 다음에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요 중에서 요거, 얘는 요 중에서 요거,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얘도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가는데 음수 마이너스 붙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는 양수잖아요. 내부가 양수죠. 그래서 그냥 x-1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다. 그럼 얘도 x에 x-1 분에 마이너스 붙여나가요. 왜냐면은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x-1이 똑같네요. 얘는 어때요? x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 통합적으로 x에다가 1 플러스 같은 x값을 갖는 거야. 이거는 리밋, 이거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뭐라 그럴까? 리미트 x가 무슨 1로 갈 때 x-1분의 x-1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분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히 둘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왜냐면은 같은 x에다가 똑같은 값을 보내니까 얘가 변화되는 그 양만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정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약분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그냥 써주면 돼요. 얘는 정수 1이에요. 괜찮나요? 딱 1입니다. 명백하게 1로 나와요. 괜찮죠? 요거는 어떠냐? 뭐야 이것도 똑같잖아. 답은 1은 맞아요. 얘도 어차피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답은 1은 맞는데 이때 x값과 이때 x값은 미세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수렴값은 1로 나오기는 하지만 얘는 1은 아니잖아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그냥 미세한 차이. 일단 리미트가 따로 지정된 순간 얘랑 얘는 완전 다른 x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없는 거지? 그치? 결론상으로는 얘도 1분의 1, 얘 어차피 수렴값이 1, 얘도 수렴값이 1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1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x랑 요 x는 구분해서 봐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x예요. 괜찮아요? 그럼 위에도 x-1이라고 x-1 그 분자 있는 애하고 분모에 있는 애하고 다른 거죠? 아니요,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거야. 왜냐면 얘는 요식 자체가 똑같은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둘 다 내가 x로 써놔서 그런데 x가 1로 갈 때 x 분의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고 사실상 x, t 서로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리미트, 변수 지정에 대한 리미트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식은 위식대로고 아래식은 아래식대로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통합적인 식 안에서 공통된 극한을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괜찮지? 그 미세한 차이 하나하나가 되게 좀 큽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 둘 다 분모 문제에 x-1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당연히 약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약분시킨다고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라서 약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건 정수형. 이게 정수형으로 가면 아예 정의가 안 돼요. 정수값 0으로 가면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0에 한없이 가까운 어떤 다른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x분의 1로 나와서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이지만 결국 1 집어넣은 거랑 값 똑같잖아요. 그죠? 그걸로 수렴하잖아요.
괜찮죠? 1 집어넣은 걸로 그냥 수렴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1로 봅니다. 찝찝하면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그죠? 이제부터는 제 1 근처에서 안 끊겨 있네. 그럼 어차피 수렴값은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똑같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봤을 때 1로 그냥 집어넣은 걸로 정리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물론 분모가 조금이라도 더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작아요. 분모가 조금이라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지만 우리는 그냥 1로 봅니다. 1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x-1을 약분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1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얘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봐도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전으로 뭐 끊겨 있나요? 안 끊겨 있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전으로 그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1- 집어넣었을 때나 1 플러스 집어넣었을 때나 수렴값은 다 1 집어넣은 걸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수렴값은. 그래서 얘는 그냥 1 집어넣은 걸로 그냥 보자. 그래서 1분의 -1로 수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수렴을 안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도가 이제 스타트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요거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정리 잘해야 뒤에 가서 점점 쉬워져요. 이 맨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극한이. 맨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생소한 개념을 이 생소한 개념을 이렇게 깊이까지 좀 봐야지만 뒤에 가서 수월해지는데 당연히 생소한 개념을 깊이 있게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 생소한 건데. 그리고 여기까지 어때요? 이게 수투가 되기 이전까지 수원까지 학문은 어떠냐면은 뭔가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냥 칼같이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극한은 어때요? 그 근처니까 그걸로 보자. 약간 좀 뭔가 야매 학문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니 뭐 쬐끔한 거 그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왜 얘는 이걸 왜 무시하지? 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걸 뭐 그거로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디귿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3 분의 x제곱 -9. 자, 일단 확인을 잠깐 좀 해볼게요.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의 절대값은 한없이 0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분자도 어차피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0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런 걸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해서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0분의 0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보고요. 결론은 얘는 x 플러스 3을 분모 문제에서 약분을 해줘야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근데 절대값 때문에 힘들죠. 그럼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볼 수 있게끔 우극한 좌극한을 정해주면 되겠네요. 우극한과 좌극한. 그럼 어차피 우극한 들어가면 어때요? 얘는 -3보다 크잖아요. -3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절대값 내부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되겠고요. 분자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돼요. 왜?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이건 한치 오차도 없는 거라서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이 리미트가 따로 걸려 있으면 약분 못 해요. 따로 걸려 있으면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x -3 1차 함수. 얘는 끊겨 있을 리가 없죠. -3의 전후를 보더라도 얘는 -3일 때의 값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을 그냥 대입해서 -6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조금이라도 큰지 작은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괜찮죠? 결국 -3 집어넣은 걸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는 헷갈리면은 머릿속에서 x -3 그쵸? 얘는 -3 집어넣었을 때 값 -6으로 수렴하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3 플러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서 -6보단 조금이라도 커요. 크지만 -6으로 수렴을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알았어. 금방 할게. 금방 정리할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아니다. 절대값 x 플러스 3이 아니지. 얘는 -3보다 작잖아요.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x 플러스 3을 약분시켜 놓고 난다면 똑같아요.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붙으면서 x 마이너스 3.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6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6보다 조금이라도 큰지 작은지는 필요하면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괜찮죠? 필요한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일단 69번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되는 친구는 70번 또 가봅시다. 앞에 거는 조금 천천히 풀게요. 먼저 69번 먼저 풀고요. 되는 친구는 71번까지 일단 계속 풀기 바랍니다. 69번이요.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게 함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우극한 정확한이 전부 마이너스만 들어가지. 그게 0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없어서 그럴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0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거니까 안 되고 맞아. 얘는 이거니까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딱 특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어차피 뻗어나가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값이 정해지지 학교 수업에서 않지. 이 조건 없어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치. 함수가 아닌데? 그치. 아, 이거 함수 맞아. 이것도 함수야. 모든 x값은 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 걸로 제한 해석하는 게 보통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식을 딱 본다 그러면은 정의역은 애초부터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제한 해석할 수 있듯이. 그럼 만약에 이런 걸로 틀렸다고 치면 이거 가지고 문제 오류 지적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는 수학자들이 보통 인정을 해. 수학자들이 정의역 범위를 놓고 볼 때는 정의될 수 있는 모든 범위로 그냥 제한 해석을 알아서 해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렇게 완전 다르긴 한데 여기 0에 한없이 가까운 수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수렴한다고 봐요. 그치. 그게 맞아요. 잘했어. 잠깐만. 오! 많이 풀었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동규, 그 수투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 이게 1인데 이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거는 그 1이랑 가까워지는 건데 이게 두 개 같아야 수렴하는 건데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지만 우리가 그 좌극하는 정수값이 1이죠. 그래서 1로 나오니까 그냥 1로 보는 건데 걔는 실제로 정수 1이에요. 근데 우극한 같은 경우는 1보다 조금 크기는 하지만 우리가 1로 보잖아요. 그래서 좌극한도 결국 1이고 우극한도 1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 값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 1인 것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다. 두분 잘한다. 만약 0이 여기 0 있으면 여기 물론 0보다 조금 더 큰 거가 우극한이고 조금 더 작은 거가 좌극한이잖아요. 그게 기본 그거고 이게 풀어나다는 조가 작은 다 같아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영역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얘는 차야 되는데 여기 사이 간격이 남아가지고 뭔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살짝 헷갈리긴 했는데 얘랑 얘랑 제가 헷갈려서 얘도 0 기준으로 영역배 가자.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 한번 구해봐봐요. 이 값 어떻게 나와? 값이 나오나? 안 나오죠. 무한으로 가요.
발산이야. 이미 좌극한이 발산이야. 이거. 그치. 좌극한 우극한 다 발산이에요. 네.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괜찮을까? 네.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영원히 작아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수렴하는 게 아니야. 같아 보이는 거고요. 뭐 좌우대칭은 맞긴 하잖아. 네. 그렇지만 수렴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우극한은 무한대,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 네. 그치. 안 되고 얘가 이 값에 해가지고 이렇게 맞으니까 얘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2번이 맞아요. 네. 우극한 얼마지? 0인데 플러스. 그치. 네. 좌극한은 0 마이너스인데 0으로 치는. 0 플러스예요. 극한 값은 y 값이에요. 함수 값이 네. 얼마로 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도 0 플러스, 우극한도 0 플러스. 다만 우극한, 좌극한 둘 다 그냥 0으로 보는 겁니다. 네. 되게 잘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70번, 69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70번 1분만 있다가 설명할게요. 1분만 있다가. 맞나요? 혹시? 그치. 제가 맞아.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어. 어차피 한 여기쯤 있어봤자 결론적으로 얘보다 이게 정확히 몇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어차피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치. 상관없어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저 디귿 때문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서. 예. 어쨌든 기회가 안 돼요. 그치? 이게 잘해? 좀 어렵지. 디귿이 좀 어려워, 이게. 알았어, 금방 갈게. 응? 틀렸나? 피곤하지. 알았어, 힘내. 요거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건, 잠깐만. 미안. 자, 70번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야 될 거예요.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 자, 앞으로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극한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짧게 쓸 때 가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나도 나올 수도 있을까 봐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0보다 조금 큰 거 넣었다 그냥 그런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점의 논리 안에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 미적분학자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래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시작이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냥 다 씁시다. 정직하게 그냥 갈게요. 자, 그럼 당연히 0의 우극한 0의 오른쪽 지점에가 여기서 멈추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기 먼 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오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 그죠? 그럼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따라서 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수값 딱 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극한의 1이 아니고 그냥 정수값 딱 1이에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자, 얘는 0-0의 왼쪽 점, 그죠?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그냥 나는 0-점을 그냥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얘가 2보다 조금이라도 작죠? 그렇죠? 우린 2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은 당연히 달라요. 괜찮죠? 그러니까 빨리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함수값은 여기 있고 우극한, 좌극한 여기 있네.
둘이 다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근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기억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 번만 봅시다. 니은. 어디 갔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 값이 존재한다. 그쵸? 자, 얘는 자극한 정수값이 1. 그쵸? 그래. 나눠서 봅시다. 1 플러스 fx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의 fx. 그쵸? 1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1의 왼쪽 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왼쪽 점이라고 했을 때 딱 붙어있는 왼쪽 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 어차피 디귿에서 설명할 건데 미리 살짝 깔고 들어갈게요. 이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x축인데 확대했다고 생각할게요. 엄청나게 확대했기 때문에 그냥 점이 보인다고 생각할게요. 원래 점은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괜찮죠? 얘는 지금 x가 딱 1인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는 좌극한 점. 그렇죠? x가 1보다 작아요. 여기는 우극한 점. 원래 점이 아니에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죠. 그렇죠? 자, 확대를 한다면 점이 나온다고 친다면 확대 끝에 있다고 가정하고 점이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점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극한이라고 잡아놓은 이 점을 딱 지정을 하는 순간 걔보다 더 작은 1에 한없이 가까운 점이 계속 나와요. 괜찮나요? 딱 지정하는 순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확대의 끝이 없어요. 실제로 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가시적으로 있다고 본다면 하면서 오른쪽 점 찍고 그냥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확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디귿의 문제예요. 그게 디귿의 문제. 자, 일단은 니은은 여기서 봅시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점. 그렇죠? 확대 끝이 없어요. 자, 그럼 1보다 큰 점이면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는 거 있는 거. 그래서 1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요.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크지만 결국 수렴값은 1로 보는 거고,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확하게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1로 나오고 끝납니다. 이건 정수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한 번만 좀 봅시다. 디귿. 여기에서 좀 많이 틀리는데 많이 헷갈리고요. 자, A가 0부터 2 사이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항상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구간에서 계속 극한값 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부터 2까지 사이면은 결국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 사이예요. 요 범위 사이에서 극한값이 전부 존재하느냐. 아니 그러면 일단 요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0 집어넣었을 때부터 1 집어넣었을 때까지는 어차피 끊겨 있질 않아요. 괜찮죠? 끊겨 있지를 않으니까 그 중간에서는 어느 점을 잡더라도 정확한 극한이 다를 리가 없어요. 괜찮죠? 0.5 집어넣나 0.7 집어넣나 A에다가 극한값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하나 1부터 2가 되는 그 구역에서도 그 구간에서도 전부 극한값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딱 1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1 근처쯤에서 아니 지금 딴값 갖고 있으니까 딴값 갖고 있으니까 얘가 1 근처에서도 극한값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끊겨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정확하게 딱 1인 경우 요 경우 중에서 A가 딱 1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은 걔는 극한값이 있어요. 괜찮죠? 걔는 극한값이 어차피 우극한 1로 나오고 좌극한 1로 나오고 그러니까 니은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존재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의 유일한 허점이 딱 이 부분이에요. 좌극한 점을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 좌극한 점으로 한없이 보내면 걔 좌극한과 우극한 우극한이 딴 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왜냐면은 내가 1에 한없이 가까운 왼쪽 점을 딱 찍는 순간 1에 한없이 가까운 무수히 많은 점이 또 등장해요. 우극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괜찮나요? 얘에서 우극한이 얘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실수의 체계예요. 그게 실수 체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실수 체계를 초월하는 초실수 체계라는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약간 내가 설명하는 게 야매는 맞는데 그러니까 완전 그런 야매 아니고 어디서 그렇지 딱 그 정도야. 이해만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미적분을 명백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논법으로는 이제 입시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미적분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전 미적분학에 해당하는 이제 뉴턴식 미분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한참 옛날 거예요, 한참 옛날 거. 그래서 나도 그냥 이해를 좀 더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예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점논리는 아니지만 옛날 교육과정, 옛날 미적분 접근 방법으로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최초의 미적분을 이해하던 그 시절에서부터 이해하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지 처음부터 좋다고 그냥 현대 미적분학으로 연습시켰는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뭔 소리인지도. 자, 아무튼 대충 감은 올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존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 끊겨 있는 걸 잡아서 좌욱한 우칸이 다른 경우를 만들려고 해도 내가 점을 딱 찍는 순간 걔 기준으로 좌욱한 우칸은 항상 붙어 있어요. 괜찮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 유일하게 1일 때만 점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1일 때만 점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극한이 1이 되게끔 만들 수도 없고요. 좌극한이 1이 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괜찮나요? 우극한이 1이 되게 만든다고 1의 바로 왼쪽 점을 딱 잡는 순간 걔 우극한이 1이 나오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걔 바로 오른쪽에 점 또 있어요. 괜찮죠?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은 전부 존재하는 게 맞아요. 괜찮죠? 선생님,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죠? 오케이.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지? 너무 오랫동안. 자, 그래서 이제 유형 1번을 잘 봤네요. 너무 길었나? 알았어. 미안해.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뒤로 좀 갈게요. 한 번에 너무 좀 오래 했다.